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35살이 넘어가면서 부모님의 성화로 선도 많이 보고 여자 소개도 많이 받아보았지만 학자금 대출 갚느라 아직 집도 없고 경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 만나는 여자들마다 그 나이 먹도록 뭐 했냐며 밥만 먹고 헤어지더군요. 물론 애프터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에 힘들어지면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고 고민 끝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버텨볼까도 고민해보았지만 나중에는 퇴직금은커녕 월급도 밀려서 못 받고 쫓겨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퇴직금에다가 추가로 더 챙겨줄 때 나오자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하였습니다. 학자금도 갚아야 했고 여자친구도 없었기에 별다른 여행도 휴가도 없이 일만 하였습니다. 다른 일을 구하기 전에 여행을 다니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저기 큰 목적지 없이 여행을 하던 중 동해바다가 보이는 작은 동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여행이 끝나고 다른 직장을 구해서 일을 시작하였지만 그 동네가 자꾸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새로 구한 직장을 몇 개월도 안 돼서 그만두고 다시 그곳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에서 인테리어 회사만 다녔던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다가 보이는 괜찮은 곳에 장사할 수 있는 상가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가격이 많이 비쌀 것 같아서 몇 번을 망설이다가 부동산에 찾아가서 물어보았더니 서울에 살던 전세보증금을 빼서 해도 어느 정도 돈이 남을 정도로 가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큰 고민 없이 바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서울에 있던 짐들도 빼서 이사를 왔고 상가 관련해서 들어갈 돈을 제외한 남은 돈을 가지고 수도권에 작은 아파트도 하나 사서 월세를 주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에 다녔던 경험을 가지고 제가 할 카페에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제법 저렴한 금액에 나름 이쁜 카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시내로 나서 바리스타 학원도 다녔습니다. 그렇게 오픈 저의 카페는 저렴한 가격과 뷰 맛집, SNS 성지가 되면서 손님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운영이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여러 명의 알바생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 알바생 중에 지금의 아내가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알바에 지원한 아내였기에 나이가 많아서 걱정은 되었지만 시골이기에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나이에 비해 20대 중반 정도는 동안이었기에 아내를 뽑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을 같이 일해보니 성격도 좋고 성실해서 관리 매니저로 정직원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워지면서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은 제 조건이 형편없다며 싫어했지만 제 아내는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연애할 때도 너무나 잘 삐져서 힘들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역시나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나 예민하거나 심할 때는 매장이 바쁜 것을 알면서도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였고 역시나 그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면 며칠을 삐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처갓집으로 가서는 제가 가서 손이 발이 될 때까지 빌고 달래야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한두 번이면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한 달에도 몇 번씩 그러다 보니 저도 지쳐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처갓집에 데리려 가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오면 씻고 잠자기 바빴습니다. 그럴 때면 아내보다 10살이 어린 처제가 저희 집이나 매장으로 왔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일도 안 나오고 처갓집 갈 때마다 알바생을 뽑았다가 다시 나오면 자를 수도 없기에 아내가 없는 날이면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니 더 바쁘고 힘든 날입니다. 처제도 자주 저희 매장에 와서 커피를 마시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였나 봅니다. 아내가 처갓집 가는 날이면 본인이 시간이 될 때마다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자주 처갓집으로 갔으면
이제 처제가 아내보다 일을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바쁜 시간에 도와주고서는 한가해질 시간이 되면 저희 집으로 가서 밀린 설거지나 빨래 등 집안일도 처제가 해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매번 고맙다며 용돈을 챙겨주었지만 아내의 별난 성격 때문에 오히려 더 미안하다며 저한테 사과를 하였습니다. 사고가 터진 그날도 아내가 처갓집에 가 있던 중이었습니다. 처제가 매일 같이 학교가 끝나자마자 매장으로 와서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날도 퇴근 시간쯤 되니까 밥 해놓았으니 집으로 바로 오라고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며칠간 도와준 처제에게 너무 미안해서 평소에 좋아하던 치킨도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처제는 치킨을 먹고 저는 처제가 차려준 집 밥을 먹으며 술도 한잔하였습니다. 저와 자주 술 친구를 해주었던 처제는 그날도 저에게 언니 성격 맞춰줘서 고맙다면서 형부 같은 남자가 없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 양주까지 먹게 되었고 완전 만취를 해서 기억을 잃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옆에서 처제가 자고 있었습니다. 몇 번 술 먹고 자고 간 적은 있었지만 같은 침대에서 잔 적은 없었습니다. 순간 어렴풋이 나는 기억으로는 처제와 대형사고를 친 것 같았습니다. 널브러져 있는 속옷 등 주변을 확인해보니 그 기억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는 술 때문에 머리는 너무 아팠고 그냥 다시 잠을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처제는 없었고 간단한 식사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장에는 도와주려 처제가 평소처럼 왔지만 어색한 기운이 흘렸고 저희 집에 도와주려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아내가 처갓집 가 있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처제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며 얼른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처제가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저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면서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지난번에 그 일이 생각나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아기냐고 물었더니 제 아이인지 남자친구의 아이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떡하면 좋냐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지우려고 했지만 너무 무섭기도 하고 아기한테도 미안하다면서 처제는 낳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좋은 방법이 없겠냐면서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제 아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아내와 이혼을 하고 책임을 질 수도 없고 그냥 모른 척하기에는 그날의 사고와 잘못이 있기에 그럴 순 없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배가 불려온다며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